역풍선 효과 이야기하면서 다시 뜬다고 하죠. 저희도 항상 여기가 눌리면은 서울 다른 지역도 눌리게 되고 하락세가 퍼져가게 되고 수도권으로 전국으로 퍼져나가게 될 것이다 라고 자주 말하는 지역 강남 3구입니다. 규제정책 백약이 무효. 전국도로 다시 강남으로. 지금 강남이 다시 상승하고 있다고 하죠. 들썩 지방서 다시 서울로. 근데 반대쪽으로 보면은 또 노도강 가장 많이 오르고 강남 3구 가장 적게 올랐다. 사실상 이런 이야기를 하는 곳이 많겠죠. 요거는 전국 집값을 다시 한번 띄워보려는 움직임이고, 요거 같은 경우는 실리만 취하는 놈이죠. 강남 3구는 올라봤자 건설사들에게 큰 도움이 안 된다. 여기는 분양가 상한제 해당 지역이기 때문에 로또 분양이라고 띄우면 되지, 강남 3구 계속 오른다 굳이 할 필요 없죠. 강남 넘어 마용송, 띄우는 놈, 까는 놈, 편승해서 다른 데 띄우려는 놈. 서울이 오르는 건 이것 때문이 아니라 실수요 때문이다. 소수 실수요자의 똘똘한 채 선호로 인한 매수 때문이다. 저런 지역을 살 수 있는 여력이 되는 사람들이 첫 번째는 지금 살까? 이것이 문제라는 거죠. 보유세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더 올라가서 더 비싸게 주고 앞으로 세금도 많이 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사느냐. 그런 사람들은 이미 샀겠죠. 2015년, 2016년에 샀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진짜로 돈이 많기 위해서는 어떻게 돈을 굴려야 되는지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샀으면 그때 샀지 지금 살까요? 똘똘한 채를? 똘똘한 채 프레임 잡히던 2017년에 샀으면 2017년에 샀지 지금 와서 살까요? 그러니까 실수요자 프레임 잡는데 사실상 실수요자가 아니다. 요걸 봐야 되겠죠. 일단은 뭐 보면은 실수요자 이야기하면서 갭투기 씌워진다고 하고 있어요. 갭이 12억에서 9억으로 줄었기 때문에 전세가 상승으로 인해 강남 아파트가 신고가가 속출한다.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한 거죠. 그래서 3개의 단지를 찍었어요. 서초 롯데캐슬 클래식, 여기 같은 경우가 매매가가 21억 8천 그대로인데 전세가가 10억에서 12억으로 올랐기 때문에 갭이 2억 줄었다. 송파 트리지움, 매매가가 21억 5천에서 20억 8천으로 떨어지고 전세가는 9억 5천에서 11억 1천으로 올랐다. 그래서 2억 3천 정도 줄었다. 신고가 속출인데 이렇게 떨어진 단지, 다른 기사긴 하지만 분명히 있다는 거죠. 도곡렉스, 매매가가 1억 4천5백 올랐어요. 근데 전세가가 4억이 오르면서 갭이 오히려 2억 5천5백이 줄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자, 기사가 언제 나왔어요? 12월 21일에. 신고가 속출 12월 24일에 나왔죠. 자, 그럼 첫 번째 단지. 자, 오히려 매매가가 더 올랐죠. 그렇다면 갭이 어떻게 돼요? 10억 4천이 되죠. 뭐 조금 줄긴 줄지만 이렇게까지 줄어들진 않는다. 이런 거 숨기기 위해서 유리한 자료를 갖다 쓴 거죠. 보면 22억 5천도 있고 22억 4천도 있는데 굳이 그 가운데 가장 저렴한 걸로 갭이 떨어진 것을 보여주려고 한다. 송파 트리지움, 일단은 가격이 떨어졌죠. 가격 떨어진 거 강조하지 않고 갭 줄은 것만 강조하죠. 여기다 추가로 전세 지금 얼마예요? 21일이니까 그 전에 했던 거 8억 7천도 있죠. 갭이 얼마예요 그럼? 12억 천이죠. 매매가 떨어지고 갭도 늘었네요. 근데 그 전에 전세는 가장 저렴한 거 잡았다가, 그쵸? 이것도 가장 저렴한 거 잡았었죠? 그 다음에 가장 비싼 걸로 잡는다. 그 다음에 이것도 도곡렉스 같은 경우도 지금 전세가 12억이죠. 21일이니까 당일 신고 안 됐다고 치더라도 15억 3천이 있었다. 이런 거 이야기하지 않고 가장 비싼 18억 잡아서 이야기하는 거죠. 최대한 유리한 자료만 갖다 쓰고 있는 것이다. 지금 그러면은 매매가가 오르고 있다고 하니까 매매가를 분석해 보면 떨어졌다 유지되고 있다가 최근에 잠깐 올랐죠. 마찬가지로 최근에 올랐다. 이거 아마 11, 19 이후부터 이제 프레임 잡아서 띄우자 이렇게 된 거죠. 프레임 잡아서 띄우는 거 어디서 증명이 돼요? 6.17 이후부터 전세가 상승폭이 멈춘 데에서 늘어나는 것이 보인다. 이때 6.17 이후 수도권으로 빠져나갈 때까지 내 집 마련이 막혀버리니까 전세를 유지하려는 사람들, 여기에 1월 20일 이후부터 9억 이상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전세자금 대출이 안 나오죠. 그 다음에 6.17 이후에 3억 이상 주택 매입 시 전세자금 대출 회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걸 노려서 전세값을 마구 띄우고 있었다. 그러니까 뭐 나왔어요? 임대차 입법 나왔죠. 빠르게 통과했죠. 3일 만에. 그래서 오히려 상승세가 줄어들었죠. 이게 정답이죠. 그런데 임대차법 때문에 전세가 뜬다. 임대차법 때문에 전세가 뜬다. 임대차법 때문에 신고가 나온다. 계속 프레임 잡아서 10월부터 다시 전세가 상승이 더 강하게 일어나기 시작했다. 왜냐? 임대차법 나온 뒤에는 재계약하면 되니까 라고 해서 그렇게 됐는데, 문제는 신규 유입되는 수요들이 전세가 오르는 것을 납득시켜야 되는 거죠. 어떻게 납득시켰어요?
전세를 억제시킨 임대차 입법을 가지고 전세가가 오르는 것처럼 역으로 프레임 잡아서 납득시켜서 올렸다. 문제는 이렇게 올릴 수 있는 이유는 저금리 플러스 80%에 달하는 전세자금 대출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신용대출 추가해서 저금리니까 예를 들어 예전에는 10억짜리 전세 들어갈 때 8억은 전세자금 대출 받고 2억 자기 돈 했다면은 얘가 15억으로 오른다. 그러면 9억까지 대출 받고 3억이 필요한데 내 돈이 2억밖에 없다. 금리 낮으니까 전세자금 대출 금리 떨어지고 1억 추가로 신용대출 받더라도 이때보다 저렴하게 이자가 나온다. 이런 걸 이용해서 했던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번에 신용대출이 막혀버렸다. 결국에 전세가를 낮추려면 전세자금 대출도 차등해서 막아야 하지만 일단은 그보다 신용대출을 막아버렸죠. 그리고 DSR 규제 들어가기 시작했죠. 은행권, 가계부채 비율 맞추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앞으로 가계 쪽으로 유동성이 유입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전세가 띄우기도 힘들어지더라. 자, 근데 그걸 이용해서 최근에 띄웠다. 그러면은 과연 띄인 게 맞느냐? 일단 거래량 떨어지다가 똑같아요. 다른 지역도 다 지금 다시 계속 오른다, 더 오를 것이다 이야기해서 오르기 시작했고 12월 거는 아직 다 나온 건 아니니까 한 2배 정도 더 나온다고 하면은 뭐 11월보다는 조금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보면 어떤 거래들이 있냐. 자, 반포동 아크로 리버파크 30억, 31억, 32억 하던 게 갑자기 12월 들어와서 37억 2천이 됐다. 근데 한국 부동산원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실거래가 위주로 통계를 작성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영향이 굉장히 크게 가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매물이 32억 3천인데 평균이. 그러니까 이 중에서 매물보다 저렴한 것을 샀겠죠. 그런데 갑자기 생뚱맞게 37억 2천짜리 사더라. 다른 평수 보면 어때요? 매물이 46억인데 48억 5천짜리를 갑자기 사더라. 잠실 같은 경우는 매물 정도의 가격으로 샀죠. 가락동 헬리어시티 뭐 이런 데는 그대로 갔는데 대치동 음마 같은 경우는 15억 8천. 이런 거 실거래가 평균으로 안 넣죠. 자, 12월 실거래가 평균 23억 5천이래요. 근데 12월에 두 건 거래됐는데 얘만 반영됐죠. 여기는 12월 평균 비정상 거래인데 바로 반응해 주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사이트 자체에서 엄청나게 조장하고 있다. 이게 첫 번째로 나타나는 거고. 자, 이 중에서 여기하고 여기는 어떻게 돼요?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죠. 거짓 거래가 나오기가 굉장히 힘들다. 근데 여기하고 여기 반포동 같은 경우는 어때요? 맘만 먹으면 자전거래 할 수 있는 지역이죠. 여기 그 52평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요 거래 같은 경우는 굉장히 궁금한 거래죠. 자전거래 아니면 불법 증여의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이죠? 왜 불법 증여인데 더 비싸게 팔아요? 편법이니까. 어차피 양도세는 계속 오르고 있죠. 그렇다면은 지금 5억을 붙여서 다주택 중과 10% 더 된다는데 그거라도 줄여서 최대한 양도세 적게 내서 넘기느냐, 아니면은 이 사람이 내년 이후에 팔아서 내느냐, 이렇게 차이를 했을 때 차라리 양도세가 적은 지금 넘기는 것이 낫겠다. 따라서 업계약으로 편법 증여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즉 저런 이상 거래는 특사경이나 혹은 뭐 내년에 출범할 거래분석원 같은 데서 면밀히 조사해 봐야 하는 거래다.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 같은 경우는 특별히 문제 없죠. 실거래가 31억이고 호가 이 정도 나오고 있고 다 호가 밑으로 정상적으로 거래되고 있다. 트리지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저런 데서 호가 이상의 거래가 나오면서 가격 띄우기 다시 들어가고 있는 거다. 자, 보면 편법 증여 굉장히 많이 걸렸습니다. 강남에서 보험금으로 떠넘겨주고. 아니 솔직히 지금 실수요들이 똘똘한 채 살 수 있는 여력을 가진 실수요들이다 라고 했을 때 보통 자력으로 그렇게 돈 번 사람들은 그 가격 주고 안 사죠. 살 때 되면은 알아서 저렴했을 때 샀겠죠. 그렇다면은 지금 와서 사는 경우는 뭐예요? 종부세 회피용으로 부모가 11억 원 내준 20대, 아빠 찬스로 30억 주택 구입한 30대, 추후에 더 오를 것이라고 가정하고 양도세 탈세까지 겹쳐서 고가로 거래해주고 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편법 증여보다는 저 단지의 경우는 자전거래 가능성도 높다. 즉 자전거래하고 있는 단지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런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지금 강남의 상승세가 비정상적이다. 호가 밑으로 거래되는 데가 대부분인데 몇몇 건을 가지고 가격을 띄우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최고 입지에 8천 가구 입주한대요. 8천 가구 입주하는데 전세 잡기 힘들다. 또 8천 가구 입주하는데 매매가는 오른대요. 공급 부족으로 집값 오른다면서요. 8천 가구 동시 입주면 순간적으로라도 잡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론이 자기가 한 말들을 자기들이 부정하고 있다. 그리고 왜 전세 잡기가 힘드냐라고 하면은 전체 물량 중 60%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 현장인데 그 다음에 분양 받는 것 따졌을 때 뭐라 그래요? 뭐 때문에?
8,000가구는 다 실거주로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집값 안 잡힌다. 그렇다면 이 실거주 하던 사람들이 원래 뭘로 살고 있었겠어요? 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었겠죠. 자가 살고 있는 사람들이 수도 있지만 일단은 딴 데서 일단은 올 거잖아요. 그렇다면 여기 나오는 매물들은 왜 생각을 하지 않냐? 생각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은 전세값 안 잡히고 집값 안 잡힌다는 프레임을 유지할 수가 없으니까 얘기를 하지 않고 숨기는 거죠. 결론, 전세 프레임에서 지금 다시 매매 프레임 잡으려고 하고 있다. 그렇게 만드는 데는 편법 증여와 자전거래 등 이상 거래들이 많다. 하지만 거래량은 어때요? 많이 감소했죠. 그리고 이렇게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여기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처럼 면밀하게 따져보는 데서는 이런 이상 거래가 없더라 라는 걸 보면 알 수 있죠. 그래서 결국 실수요냐? 실수요가 아니라 지금은 재산 분할하고 있다. 종부세 회피를 위해서. 편법 증여를 하더라도 지금 해야죠. 특사경이 차라리 낫지. 부동산 거래 분석원 나오게 되면은 다 걸리게 되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불태우고 있는 것이다. 근데 강남 같은 경우는 실수요 비율이 굉장히 낮은데 내년에 종부세 터지게 되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지금 강남 3구의 가격 상승으로 다시 대세 상승이 왔다라고 말하기에는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상황이고 앞으로 위험할 수밖에 없다. 똘똘한 채 말 듣고서 다른 데도 이제 다시 오르겠거니 이런 말 듣고 넘어갔다가는 주택 구입 여력이 굉장히 떨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행위이다 라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